자, 두 번째 문법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 자, 제7과 두 번째 문법이에요. 은법이다, 니은법이다, 는법이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사 또는 형용사 있다, 없다 뒤에 붙어서 보편적인, 분명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쓰여 당연히 그럴 것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몽골 겨울은 추운 법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 아주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은법, 니은법은 뭐예요? 형용사. 맞죠? 형용사. 는법은 뭐예요? 는법은 동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어떤 당연한 사실이나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나고자 할 때 그것은 확고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은법이다, 는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은법이다, 는법이다. 예문 같이 볼게요. 속담에는 그 사회 구성원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반영되는 법이다. 속담에는 그 사회 구성원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반영되는 법이다. 자, 보겠습니다. 속담이죠, 속담. 속담 아시죠? 속담에는 그 사회 구성원 뭘까요?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들어있는 사람들, 같이 포함되어진 사람들의 문화, 그쵸? 문화 알고요? 사고방식, 사고하는 형태, 사고하는 방법, 그런 것들 얘기하죠? 생각하는 방법. 반영되다, 나타내다, 그죠? 반사되다, 거기 안에 들어있다 라는 의미예요. 반영되다, 법이다, 그렇다는 거죠. 법이다. 그쵸? 이거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요? 속담에는 그 사회 구성원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반영되는 법이다. 그렇다는 사실, 아주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법이다 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이다. 아무리 좋은 말, 그쵸?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 예뻐, 잘생겼어, 넌 너무 잘해. 이런 말들도 여러 번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그러면 어때요? 듣기 싫죠? 그쵸? 당연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은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은이에요? 싫다. 싫다는 뭐예요? 형용사. 그래서 은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이다. 듣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진정한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그렇죠. 진정한 자유 아시죠? 칠러, 자유. 진짜 자유에서는, 진정한, 그렇죠. 반드시, 자왈이고, 그에 대한 책임, 따르는 법이다. 책임이 있는 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을 뜻해요? 내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그 뒤를 이룬다는 거죠.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대화형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볼 때마다 빨리 갚으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요. 다른 사람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법이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얼른 갚아. 지난주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볼 때마다 빨리 갚으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요. 다른 사람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법이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얼른 갚아. 지난주에 친구에게 돈을 빌렸대요. 그런데 어때요?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쵸? 빨리 갚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대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쵸?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법이야. 당연하다는 거죠. 아주 꼭 해야 되는 사실이야. 그렇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얼른 빨리 갚다 되돌려주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자, 이번 경기에도 당연히 우리 팀이 이기겠지? 그건 모르는 일이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법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당연히 우리 팀이 이기겠지? 그건 모르는 일이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법이니까. 자, 어떤 의미예요? 이번 경기에서도 당연히 믿어야지. 우리 팀이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렇죠. 왜요? 길고 짧은 것. 길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만 있어. 이게 길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접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이게 짧구나, 이게 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을, 대보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세워 보면 된다는 거죠. 가까이 세워 보면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기를 해봐야 하는 법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법이니까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법이다, 당연하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법이다, 은 법이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 문제.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오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오다. 자, 위기는 뭐예요? 위기, 어려움이죠. 기회는 뭐예요? 기회. 그쵸? 이 두 개는 함께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강조하고자 할 때는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오는 법이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오는 법이야. 됐죠, 여러분? 자, 같이 볼까요?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오는 법이다. 됐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자, 어떤 말일까요? 사공. 어려운 말이죠. 사공. 사공 아세요, 여러분? 배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있죠. 배가 있어요. 그럼 배노를 젓는 사람. 배를 이렇게 이 사람을 사공이라고 해요. 뱃사공. 그렇죠?
사공이라고 그래. 배 노를 저는 사람. 근데 여러 명이 있어요.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사공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짓고 또 여기도 적고 있어요. 또 여기도 적고 있어요. 또 여기도 이렇게 배를 적고 있어요. 이 배는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요? 뭐 원하는 곳으로 가지는 않겠죠. 서로 다른 곳에 각각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쵸? 그래서 산으로 간다, 뭐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쵸?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명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야. 됐죠, 여러분? 같이 볼까요? 어떻게 말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요. 도끼, 여러분 도끼 아시죠?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찍어요. 언젠간 계속 찍다 보면 언젠간 나무가 넘어가겠죠. 쓰러지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시도하면 언젠가는 그 일을 꼭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 법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힘내세요. 그렇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 법이에요. 힘내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 법이에요. 힘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 법이에요. 힘내세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무슨 말일까요? 위에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흐르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자, 그런데 위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랫물은 어떨까요? 아랫물도 지저분해지겠죠. 그런데 윗물이 맑아요? 그럼 아랫물도 맑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높은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잘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일을 해야 아래에 있는 사람도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 법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 법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볼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에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법 그 다음 동영상에서 보겠습니다.